자, 금지처고입니다. 자, 의를 보면 행위자가 행위 시에 구성요건적 사실은 인식했지만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다른 말로 위법성 착오, 법률 착오라고도 한다. 이 무슨 말이에요? 자, 노트 한번 펴볼게요. 노트 57페이지. 자, 인식과 실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착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 모습이 위법해요. 근데 집단에는 인식하기를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을 하면 이게 지금 배우는 위법성 착오인 거예요. 어떻게 풀어요? 16조로 풀어요. 그 16조는 다음 시간에 배우고요. 반대로 한번 뒤집어 볼게요. 실제로는 위법하지 않아요. 근데 인식 자체를 위법하다라고 인식하면 이 앞의 모습과 뒤의 모습이 상반됐잖아요. 그렇죠? 뒤집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반전되었다. 그래서 반전된 위법성 착오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그것도 뒤집으면 되잖아요. 반전된 금지착오. 그렇죠? 다른 말로 또는 반전된 법률착오. 그렇죠? 다른 말로 환각범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각범은 불가벌이. 불가벌. 이것도 뒤에서 배워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이거죠. 지금 중요한 것은 요 위법성 착오인 것인데 위법성 착오라고 하는 것은 실제 모습이 위법한데 인식 자체를 위법하지 않다라고 인식하는 것. 이것을 위법성 착오다. 이렇게 부른다. 이겁니다. 됐어요? 자, 다시 교재를 와보시면 됐죠? 유형 볼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적이 있고 다음 페이지 가면 간접적이 있어요. 간접적. 그 직접적 금지착오 관련해서 종류가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효력, 두 번째가 포섭, 세 번째가 법률의 부지인데 이 법률의 부지는 세모를 칠게요. 됐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뭐가 나오죠? 간접적이 나오죠. 간접적이 나오죠. 그 밑에 종류가 나오죠. 종류에서 여기 존재 동그라미, 한계 동그라미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견해 대립이 없어요. 여기 올라가 보시면 1번에 나와 있지. 위법성 조각 사유 존재나 한계 사실을 오인하여 자기 행위가 허용된다고 오인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 존재나 한계가 금지착오에 포함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견해 대립이 없어요. 그건 전 시간에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이 전제 사실에 대한 부분을 포함시킬까 말까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따로 뒤로 뺐죠. 밑에 3번으로 뺐죠? 뺐어요. 이 3번은 마지막 할 때 배우기도록 하고 다시 한번 앞으로 가볼게요. 자, 앞으로 가보면 종류 다시 나왔죠? 여기서 노트를 다시 한번 필게요. 노트를 피면 자, 지금 금지착오가 직접적이고 간접적이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직접적이 세 가지가 있죠. 법률의 부지, 효력, 포섭. 간접적은 존재, 한계, 전제 사실인데 그럼 총 6개네요. 위에 3개, 밑에 3개. 그쵸? 자, 그런데 요거 직접적에서 효력하고 포섭, 간접적에서 존재하고 한계. 두 개죠. 요 두 개는 금지착오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 어떤 견해든 견해 대립이 없어요. 요 두 개는. 근데 차이가 있는 것은 맨 위에 나와 있는 법률의 부지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있고요. 간접적에서 전제 사실에 대한 부분에서 견해 대립이 있어요. 그래서 맨 위, 맨 밑을 뺀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법률 부지가 금지착오가 될까? 제가 전 시간에 위법성 인식 관련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었죠. 그렇죠? 우리 판례는 위법성 인식 자체를 사회 정의와 조리에 어긋나는 것이면 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법률의 부지는 따라서 금지착오가 아닌 거예요. 아닌 것이다. 근데 학설은 이것도 금지착오가 된다고 보고 학설은 그래서 금지착오를 보고 있기 때문에 16조로 풀라 그래요. 자, 위에서 나와 있지? 여기서 금지착오를 뭘로 풀었다? 16조로 푼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학설은 법률 부지도 금지착오가 되기 때문에 16조로 해결을 하자 이런 얘기인데 학설은 별로 시험 안 나와요. 판례가 나온다니까요. 판례는 이것이 금지착오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16조가 적용될 필요는 없고 100% 처벌이다. 100% 처벌. 이것을 잘 봐두셔야 돼요. 학설은 금지착오로 보지 않는, 판례는 금지착오로 보지 않기 때문에 100% 처벌이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 관련해서 전제 사실을 금지 착오에 포함시킬까 말까 전 시간 했잖아요. 그치? 엄격 책임설은 포함시키자. 제한적 책임설은 포함시키지 말자. 이렇게 해서 전 시간 마지막 시간에 한 적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교재 한번 가볼까요? 가보시면 자, 효력 착오 있고 포섭 착오 있고 법률 부지 나와 있죠? 여러분들에서 판례 2번 체크하시고 법률 부지라는 것은 뭐예요? 법조문 그 자체의 존재를 몰랐다 이런 말이에요. 건물 임차인이 건축법 조항도 모르고 무단 용도 변경했다고 했을 때 이거를 금지착오로 보아할 것이냐 이런 말이에요. 판례는 이건 금지착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100% 범죄가 성립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아시겠죠?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법조문을 몰랐다는 것은 핑계거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그 위반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면 100% 처벌하자는 거예요. 판례는. 됐죠? 자, 판례 가기 전에 자, 밑에 판례 한번 볼까요? 밑에 판례 보시면 형법 제16조 나와있죠. 16조가 뭔데요? 이게 금지착오란 말이에요. 금지착오는 자,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법률의 부지 밑줄 그시고 X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금지착오에는 법률 부지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여기까지 일단 끊고. 됐죠? 자, 밑에 거는 다음에 할 거예요. 자, 올라가시고요. 효력의 착오. 효력의 착오는 뭔가요? 이 사례들도 알고 계셔야 돼요. 문제집 보면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자주는 아닌데 중요한 건 아닌데 하나씩 질문 나오니까 개념만 약간 익히시면 돼요. 효력은 그 조항이 무효다. 무효라고 오인한 경우를 말한다. 그쵸? 그래서 병역법 이게 나왔네요. 병역법 조항이 헌법 위반의 무효이기 때문에 나는 병역을 거부하겠다. 그쵸? 효력을 규정 자체에 대해서 잘못 판단해서 그 규정이 무효라고 오인한 경우 그 사례 받으시고요. 포섭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를 말하는데요.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해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존속 사례죄의 존속에는 양부가 포함되는데 양부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 이것이 바로 포섭의 착오가 그 사례가 되는 거예요. 자, 됐고. 자, 중요한 것은 판례죠. 자, 밑에 판례 보시게 되면요. 우리 판례가 법률의 부지라고 보았다는 판례 보겠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100% 처벌하는 사건이에요. 자, 빨간색으로 되는 것은 법률의 부지라고 본 것은 빨간색 동그라미 칠게요. 나 그거 건축법의 허가 대상인 줄 몰랐어. 몰랐다 동그라미. 밑에도 그거 몰랐는데 몰랐다 동그라미. 자, 잔존목을 발췌하는 것이 위법인지를 몰랐는데 동그라미. 몰랐다 동그라미 몰랐다 동그라미 몰랐다 동그라미. 그쵸? 이 6번도 잘 나와요. 동해시청 앞 잔디광장은 동해시청이라고 하는 것은 강원도 동해를 말합니다. 영동지방에 있는 거. 동해시청 앞 잔디광장이 5개 장소에 해당하는지를 몰랐다 하는 것은 법률의 부지가 된다. 그래서 처벌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동해시청 앞 잔디광장은 5개 장소거든요. 5개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서 집회를 하려면 사전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자신은 5개 집회임을 몰랐기 때문에 사전신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뭐다? 법률의 부지에 해당된다. 집시법 조항을 몰랐다는 것 자체가 핑계거리가 됩니까? 안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것은 범죄 성립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7번에 꿈에도 몰랐대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이것도 다 법률의 부지라고 봤어요.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판례도 보면 여기도 몰랐다. 여기도 몰랐다. 여기도 몰랐다. 전부 다 법률의 부지로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도 특별조치법이 위반되는지를 몰랐다. 자, 그 밑에 11번도 이 11번은 출제가 많이 된 판례인데요. 별표 한번 쳐보세요. 자, 제1교포가 그랬습니다. 입국 시 국내에 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하였다. 이것도 핑계거리라는 거죠. 그렇죠? 입국할 때는 당연히 관세 신고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집단에는 이것을 금지착오로 보아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봐서 책임 조각을 내세웠지만 판례는 그걸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률의 부지를 보았고 따라서 금지착오 자체를 논하지 않고 처벌했던 사건입니다. 자, 그 밑에도 별표 한번 쳐볼게요. 비교되는 판례가 뒤에 나옵니다. 이 판례는요. 자, 유흥 접객 업소 업주가 경찰 당국의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만 18세 이상 고등학생이 아닌 미성년자입니다. 그 말은 18세 이상 19세 미만자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자의 출입이 허용되는 것으로 경찰 당국이 그렇게 결정 내렸습니다. 그래서 단속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렸죠. 이 유흥접객업소 업주가 이 말을 신뢰했던 거야. 신뢰해서 이 경찰 당국에서 대외된다 하니까 이 업주가 18세 이상 19세 미만자 고등학생이 아닌 미성년자를 자기 업소에 출입시켰던 것이죠. 그런데 경찰 당국에서는 제외시켰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단속 나오진 않았죠. 그렇지만 검찰 측에서 단속 나왔는데 거기에 적발된 것입니다. 자, 집단에는 그래요. 자, 경찰 당국에서 제외시켰다. 그래서 내가 출입시킨 것은 법률 착오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 착오이기 때문에 책임 조각이다. 이런 것을 내세웠지만 판례 뭐라 그래요? 판례는 아니다. 아니다. 이건 법률 부지다. 왜 법률 부지로 보았을까요? 미성년자 보호법 찾아보면 나온다는 거죠. 미성년자 보호법에는 18세 당시에는요. 미성년자 보호법 규정이 19세 미만자, 19세 미만자. 19세 미만자는 출입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엄연히 이 미성년자 보호법이 눈뜨고 살아있고 19세 미만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고 경찰 측의 말만 믿고 18세 이상 19세 미만자 어쨌든 이 범주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출입시킨 것은 미성년자 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법에 따라서 처벌이 가능했다. 그래서 당연히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뭐 단속에서 제외시켰니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등 영향이 없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처벌했던 사건인데요. 자, 비교되는 게 뒤에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몇 장 넘겨보면 이 비디오빵 사건이 나와. 이 비디오빵 사건도 이 판례와 아주 유사해요. 아주 사안이 유사해. 그 비디오빵 업주가 여기는 경찰이지만 이 비디오빵 사건 같은 경우는 구청에 그 신뢰를 하게 되죠. 똑같은 나이대 학생을 이제 투입시켜서 적발된 사건인데 이 비디오빵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판례가 금지착오로 보았어. 법률 부지로 본 것이 아니고요. 금지착오로 보았는데 여기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책임 조각을 시켰던 사건이다. 책임 조각이 된다는 거죠. 처벌을 면했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 판례랑 비교하셔야 된다. 사안은 유사하지만 왜 이렇게 결론이 달라지는가 하면 이 법규가 달라서요. 법규가. 이때 미성년자 보호법은 19세 미만자였지만 비디오빵 사건은 18세 이상은 출입이 가능했단 말이죠. 그래서 법규범의 그 포섭 범위가 달랐어요. 그래서 결론이 달라진 것이지 뭐 누군 이쁘고 누군 미워서 이런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요 비디오빵 유흥접객업소 업주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률을 부지로 보아서 처벌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죠. 비밀보장 의무 내용에 관해서 자, 확립된 규정이나 판례 학설, 유권 해석이나 금융 관행이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도 다 핑계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법률의 부지로 보아서 처벌했던 사건입니다. 시험 2번 나왔네요. 자, 그 밑에 보면 통지를 받고서야 알았다. 통지 받기 전까지는 몰랐다. 라고 얘기하지만 다 핑계거리라는 거야. 자, 전부 다 법률 부지로 보아서 처벌했던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법률 부지에 해당되는 판례를 총 봤는데요. 이 판례와 뒤에 나오는 금지착오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 없다 와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정리를 따로 해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뒤쪽에 가서 금지착오로 보아서 정당한 이유가 없어서 처벌되는 것과는 비교하셔야 돼요. 이 자체의 14가지 판례는 금지착오로 본 것이 아니라 100% 법률을 부지로 보았기 때문에 여기서
쫑을 낸 거야. 뭐 정단위가 있다 없다를 논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판례들과 따로 이렇게 구별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만 됩니다. 자, 간접적 금지 착오 한번 가볼게요. 자, 존재 착오가 뭘까? 존재에 대해서 착오하는 거고 한계는 한계에 대해서 착오를 하는 거예요. 자, 남편이 부인에 대한 징계권이 있나요? 없잖아요. 존재에 대한 착오를 했죠. 환자의 동의가 없어도 처벌할 권한이 있다고 믿나요? 수술할 권한이 있어요? 동의가 없는데? 존재에 대한 착오죠. 자, 한계는 뭘까요? 사인이 현행범을 체포하면서 주심까지 허용되나요? 허용이 안 되는데? 그 허용 한계를 넘었죠. 자, 24시간 정도 감금해도 괜찮대요. 맞아요? 한계를 허용했고 장례치비면 정당방위가 안 되잖아요. 그쵸? 현지 침해밖에 안 되잖아요. 또 한계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한계에 대한 착오라고 이렇게 일컬어져요. 이런 사례들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문제 이렇게 나와요. 징계권이 있다고 믿고 부인을 구타한 경우는 한계에 대한 착오다? 아니에요. 충지에 대한 착오죠. 이렇게 말장난치는 게 시험 문제 가보면 기출문제 가면 나와 있어요. 일단 개념은 쉽죠. 쉽고 이제 문제는 뭐예요? 위전착을 공부할 거다. 이런 말이에요. 위전착.